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북은 좀 오래됐지만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압구나 신사, 반포, 강남 쪽은 롤스로이스, 페라리, 고급 외제차들은 그냥 진짜 기본이고 백화점만 가도 미어 터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코로나 이후인가 이런 명품이나 본인들을 과시하는 소비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UBS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부자 레포트인데 제가 한번 봐봤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봐봤는데 진짜 신기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작년 22년 기준 21년에 비해서 전 세계 부의 손실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고 22년 총 10조 9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유는 코로나 때 부동산, 금융자산, 모든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르면서 보이는 현상인데 특히 21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진한 색이 이제 금융자산이고 좀 연한 색이 비금융자산입니다. 주로 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산이. 근데 반면에 22년도는 부동산은 그래도 좀 버텼는데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전 세계 전체 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실질 부를 얘기합니다. 실질 부를 보시면 전체 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실질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식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엄청 빠졌죠. 그게 이제 22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22년 총 10조 9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전 세계의 부는 북미와 유럽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전체 부의 55% 이상을 차지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의 22%이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3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부가 인당 7만 5천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6만 불 정도,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가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고 중국이 18%, 유럽이 22%, 그리고 북미가 3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아시아를 합치면은 35%인데 아시아, 유럽, 북미 이 세 곳을 합치면 전 세계 부의 90%가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에 인도나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도로 보면 진짜 재밌는 현상이 보이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부가 집중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가 33%, 유럽이 22%, 그리고 아시아가 35%입니다. 보시면 그 외의 지역에는 결국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미, 유럽, 아시아 여기에 전 세계 90%의 돈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곳들의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라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부는 한 23만 불, 3억 정도예요. 전체 리스트에서 20위 정도이고 이걸 스위스랑 비교해보면 스위스는 평균 68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약 7억 정도? 7억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신기한 게 대만이랑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보다 평균 부가 좀 높아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1위에서 20위까지 보시면 일본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제 생각엔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위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중위 값을 보면 중위 값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 뜻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부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대만, 그 다음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전 세계 인구의 자산별 인구 비중 그리고 자산의 총 금액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52.5%가 반 이상이 1,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억까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34.4%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전 세계 자산의 13.6%, 그리고 전 세계의 12%의 사람들이
1억에서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자산은 전 세계 자산의 한 40% 정도가 돼요. 그리고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위 1%는 전 세계 부의 45.8%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상위 1%는 전 세계의 반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반 이상의 사람들은 1,000만 원 이하, 전 세계 부의 1%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부의 빈부격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로 부의 퍼센타일별로 비중을 보면 100%가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10%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에서 50%까지가 아시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인도에도 꽤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에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0% 이하 못 사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아시아 쪽에 많고 그 다음에 70에서 90%대가 중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아시아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과 그리고 북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에 가까울수록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북미가 가장 포션이 높습니다. 그 다음 유럽이고 그 다음 아시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건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쯤만 했어도 아마 중국은 여기 정도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위 부의 값인데 이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의 중위값이 2000년도에는 22,000불 정도였는데 10만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중위값이 55,000불이었는데 22년도에 124,000불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3,000불에서 2022년에 3만 불로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도 이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2년 10만 불 정도의 중위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뭐 스페인이나 대만, 뭐 미국, 그리고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랑 크게 전혀 뒤질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지만 그렇게 갭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을 제외하면 2000년부터 22년까지 성장이 제일 큰 나라 중 하나예요. 그만큼 뭐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백만장자가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백만장자가 어느 나라에 가장 많냐 이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38%로 백만장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11%로 중국이고 프랑스 5%, 일본 5%, 독일 5%, 영국 4%, 우리나라는 2%로 이태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만큼이나 백만장자가 많아요. 즉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웬만한 유럽 나라들만큼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전 세계의 백만장자 부자들은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수가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9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2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초갑부의 숫자를 나라별로 정리를 한 건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초갑부들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고 그 다음 독일, 인도,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이태리, 호주, 프랑스, 일본과 같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 초갑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갭도 너무 큽니다. 그냥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있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표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지니 지수,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하냐를 보여주는 지수예요. 지니 지수가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한 거고 지니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시면 대만이나 영국, 미국은 83%,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보시면 물론 일본보다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20%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을 보면 지니 지수가 80%가 넘습니다. 진짜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나라죠. 그래서 신기한 건 보시면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잘 사는 나라 둘이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진짜 잘 살거나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이 불평등이 진짜 심해요. 저도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다 보니 미국에 살면서 진짜 많은 문화 충격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전세기를 타고 다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자율경제와 자율시장을 추구하는 나라의 성격이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잘 사는데 그 돈들이 그냥 부자들한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상위 1%가 전체 부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의 불평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니 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5%도 줄어들고 있고 1%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가 4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가 여기 55%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다행인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이머징 마켓, 중국이나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의 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진짜 재밌는 그림인데 미국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예상치도 같이 그린 그림인데 회색 선이 미국의 전체 부입니다.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부를 그렸는데 이 위에 다른 나라가 미국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1900년도부터 꾸준히 부가 쌓이고 있는데 2022년도에 거의 140조 수준의 부가 쌓여 있어요. 우선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의 100년 전 수준이에요. 러시아의 2022년 부는 미국의 1910년도 수준이에요. 즉 러시아는 미국의 100년 전 수준인 거죠. 그리고 27년이 돼도 여전히 러시아는 미국에 비하면 1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미국의 1980년도 수준인데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2022년 유럽은 미국의 2010년대 수준으로 10년 정도를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27년도 부는 미국의 2010년도 부로 여전히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미국에 많이 따라잡은 거죠. 20년 갭을 10년 갭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2000년도의 부는 미국의 1920년대 수준의 부였어요. 즉 80년의 갭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과 20년 만에 중국은 미국의 2005년까지 따라왔어요. 즉 20년 만에 60년을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중국의 2027년 부는 미국의 2020년대 수준으로 7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진짜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완전 퀀텀 리프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만큼 키운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재밌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인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전 세계 부의 90%가 북미, 유럽,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이 진한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우방국들이에요. 현재 세계의 질서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이 나라에 많은 이유는 바로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이에요. 북미나 영국, 독일까지 아시아, 한국, 일본, 호주 그냥 싹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에요. 서비스를 팔던, 원자재를 팔던, 반도체를 팔던 어쨌든 다 달러를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미국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레포트를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고 느낀 점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부는 미국에서부터 오는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점들이 많았고 아마도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